안녕하세요. 프레시 성형외과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남자 다크서클 눈밑지방 재배치. 에이, 남자가 무슨 성형을. 아유, 됐어.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일이 점점 좀 커지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Fresh PS. 20대 때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때 왠지 피곤해 보이고 좀 어둡고 우울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30대에서 40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도 부양하면서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겠지만 그들의 얼굴은 예전 같은 얼굴이 아니라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왠지 모르게 나이들도 좀 들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50대, 60대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에이 무슨 성형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러면서 계속 지내왔죠. 그렇지만 눈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는 거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눈물꼬랑 부분이 꺼지면서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로 인한 현상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스스로 좋아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이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Fresh PS. 보통 나는 눈 밑에가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이죠. 그냥 까맣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눈 밑이 약간의 볼록함도 보이기도 하고 또 복합적으로 눈 밑에 눈물고랑이 꺼진 듯한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거는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 밑에 안구의 쿠션 역할을 하는 이 눈밑 지방이 안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눌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손거울을 보지도 않고 그냥 벽면에 있는 거울을 보게 될 텐데 이때 이렇게 보는 자세로 보거나 또는 남자분들이 잘 찍지 않는 이런 셀카를 찍을 때도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땐 눈 밑에 있는 눈밑 지방이 눌리지가 않아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찍어준 사진들을 봤을 때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확 나이도 들어 보이고 또 피곤해 보이고 다크서클도 매우 심하게 보입니다. 이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는 거 과연 왜 그럴까요? 눈 밑에 지방이 눌리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렇게 정면을 볼 때 눈 밑에 지방이 눌리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보입니다. 물론 더 심하게 눈 밑에 쿠션이 있는 지방을 눌리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로 깔아서 이렇게 봤을 때 더 지방이 눌리니까 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만 모르는 남들은 다 아는 이런 평소에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에 있을 때 눈 밑에 지방은 가장 많이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죠. 다크서클이 심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눈 밑에 지방이 눌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거울을 눈만 깔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감쪽같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신기해요. 고개를 이렇게 젖히면 눈 밑에 있는 이 쿠션 지방이 안구에 눌리지 않고 지방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고 그림자도 지지 않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밑이 꺼져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서 그 그림자로 인해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고 불룩한 눈밑 모양 때문에 나이도 들어 보이고 매우 답답하고 지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 밑에 눈물고랑 쪽에 무조건 뭔가를 채우려고만 한다 그러면 사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튀어나오는 지방이 없이 눈 밑에가 그냥 쑥 꺼져만 있다면 미세 지방 이식으로 이 눈물골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이 현상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실 요즘 관심이 많이 높아졌긴 하지만 남자들은 성형, 시술 뭐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긴 하죠. 그냥 지내죠, 그죠? 남자가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죠. 바쁘니까. 하지만 이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온 거는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또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처음 증상이 보이고 나서 몇 년 동안 내지는 5년, 10년 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만 하게 된다면 이 눈밑 지방이 밀어내고 있던 피부도 늘어나게 되고 주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눈의 안쪽 결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 결막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절개를 통해서 하게 되는 하안검 수술이라는 큰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술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늘어진 피부도 일부 절제를 해서 당겨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본인의 다크서클 치료를 외부의 피부 절제 없이 결막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인 치료와 안티에이징 차원에서도 조금 일찍 결정하셔서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남자분들은 일상 복귀가 매우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멍과 붓기가 최소로 상처도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안 보이도록 더 신경을 씁니다. 만일 증상이 심해서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피부 절개나 아니면 외부 상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봉합을 해드리고 아픔은 최대한 적게 해드리고 흉터도 정말 작게 남을 수 있도록 수술을 해드릴게요. 사실 주변에 제 지인들한테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수술이기도 하고 효과는 아주 만점입니다. 얼굴을 인위적으로 막 이상하게 아니면 다르게 변하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확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인상을 해치게 하는 그런 부위를 원상복구하는 바로 안티에이징 수술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본인이 좀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 병원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꼭 자세히 봐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저희가 친절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